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도체 전공정 장비 분야에서 주목받는 기업이죠. TES에 대해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 국산화를 넘어서 차세대 기술까지 막 개발하고 있다고 해서 더 관심이 가는데요. 네, 맞습니다. 테스, 그 반도체 칩 만드는 과정에서 제일 앞단이 있잖아요. 웨이퍼 위에 회로 그리는 전공정. 거기서도 핵심인 증착이랑 식각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특히 플라즈마 기술 기반 장비들이 아주 경쟁력이 있어요. 아, 플라즈마. 그럼 그 핵심 장비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PECVD, 플라즈마 화학 기상 증착 장비. 이게 대표적인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네, PECVD는 그 웨이퍼 위에 아주 얇은 막, 그러니까 방막을 입히는 증착 공정의 핵심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플라즈마, 이게 이온화된 가스 상태인데 이걸 쓰면 좋은 게 뭐냐면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도 원하는 물질을 좀 빠르고 균일하게 싹 입힐 수가 있어요. 아, 낮은 온도에서도요? 네, 반도체 공정이라는 게 워낙 층을 여러 개 쌓다 보니까 다양한 방막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PECVD 기술이 아주 널리 쓰이죠. 테스가 특히 잘하는 PECVD는 그 ACL 증착용이라고 하던데요. 이게 3D 낸드 플래시 공정에서 점점 더 중요해진다면서요? 아, 네, 맞아요. ACL, 비정질 탄소층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웨이퍼 위에 회로 패턴 새기는 식각 공정할 때 밑에 있는 회로를 보호하면서 원하는 부분만 딱 깎아내야 하잖아요. 네네. 그때 쓰는 단단한 마스크, 그러니까 하드 마스크 역할을 해요. 근데 3D 랜드 플래시는 메모리 셀을 수직으로 막 수백 단씩 썼잖아요. 그렇죠. 엄청 높이 쌌죠. 예, 그렇게 깊이 파려면 하드 마스크가 진짜 두껍고 단단해야 버티거든요. 테스의 그 챌린저 시리즈가 바로 이 ACL 하드 마스크 증착에 특화된 PECVD 장비예요. 아, 챌린저 시리즈? 그럼 낸드 말고 디램 쪽에도 PECVD가 쓰이죠? ARC 장비 얘기도 있던데요. 네, AIC는 엔티 리플렉션 코팅, 반사 방지막이에요. 그 미세회로 패턴을 빛으로 그리는 노광 공정에서 빛이 막 여기저기 반사되면 패턴이 좀 뭉개지거나 왜곡될 수 있거든요. 아, 네. 정밀도가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AIC는 그런 난반사를 줄여서 더 선명하고 정밀하게 회로를 그릴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주로 디램 공정에서 중요하고요. 이것도 테스의 PCBD 기술 기반입니다. 증착만큼이나 식각 공정도 중요하잖아요. 테스는 GPE, 가스 식강 위 세정 장비도 한다고요. 이건 좀 다른 건가요? 네, GPE는 Gas Phase Etch and Cleaning, 말 그대로 가스 상태의 화학 물질을 써서 웨이퍼 표면에 필요 없는 막을 골라서 없애거나 아니면 공정 후에 남는 아주 미세한 찌꺼기들, 이런 것들을 씻어내는 장비예요. 아, 가스로요? 액체가 아니고? 네, 예전에는 액체를 쓰는 습식 방식이 많았는데 요즘 반도체 회로가 워낙 미세해지고 구조도 복잡해지니까 액체가 잘 못 들어가는 좁은 틈이나 뭐 구조물 아래 이런 데까지 효과적으로 세정하고 식각하려면 이제 건식, 즉 가스 방식의 GPE 기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테스의 큐맥스 시리즈가 바로 이 건식 식각 및 채정 장비 라인업입니다. 반도체 말고 디스플레이 장비도 있네요. TFE, 방막 봉지 장비. 이거 OLED에 꼽혀로 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OLED가 유기물 기반이라 공기 중에 수분이나 산소에 엄청 약해요. 그래서 OLED 소자를 외부 환경에서 완벽하게 보호하려고 아주 얇고 빈틈없는 보호막을 여러 겹 쌓아서 밀봉하거든요. 이걸 방막봉지, TFE라고 부르는데 테스가 이 TFE 공정에 쓰는 증착 장비, Pathfinder 650H, 이것도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OCVD 장비도 있던데. 이건 좀 생소해요. UVC LED 칩 제조용. 네, MOCVD는 금속 유기화학 기상 증착법, 주로 LED 같은 화합물 반도체 만들 때 쓰는 기술이에요. 테스의 MOCVD 장비 헤스티아라고 하는데 이건 그 살균 기능 같은 걸로 주목받는 UVC LED 칩 있잖아요. 네, 요즘 많이 쓰이죠. 네, 그거 만드는 데 필요한 에피 웨이퍼 제정용으로 개발된 장비입니다. 기존 장비들도 중요한데 사실 테스가 앞으로 뭘로 먹고 살 건가 이 신규 장비들이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특히 BSD 장비 국산화 성공, 이거 대단한 거 아닌가요? 어떤 기술이죠? BSD, 네, 백사이드 데포지션, 말 그대로 웨이퍼 뒷면에 막을 증착하는 장비예요. 3D 낸드처럼 웨이퍼 앞면에 막 수백 개 층을 엄청 두껍게 쌓아 올리면 그 무게랑 스트레스 때문에 웨이퍼가 이렇게 활처럼 휘어요. 월피지 현상이라고 하는데 아, 휘는 거요? 네, 이게 심해지면 다음 공정 진행하기가 어렵거나 불량이 나거든요.
BSD는 웨이퍼 뒷면에 특정 막을 딱 증착해서 앞면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상쇄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휨을 제어하는 거죠. 와, 뒷면에 뭘 발라서 앞면 휨을 잡는다. 신기하네요. 그렇죠. 특히 이게 200단을 넘어서 300단, 400단 이렇게 낸드 적층수가 계속 높아질수록 이 휨 제어가 정말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BSD는 고단층 낸드 공정에 거의 필수 정비가 되고 있어요. 테스가 이걸 국산화했다는 건 상당한 기술적 성과라고 봐야죠. 이야, 대단하네요. D램 쪽에서도 국산화 소식이 있어요. 로우 K PCVD. 로우 K는 왜 중요한 건가요? 로우 K는 유전율이 낮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다이엘렉트릭 컨스턴트라고 하는데 D램 회로가 점점 더 미세해지면 배선들 사이 간격이 엄청 좁아지잖아요. 그럼 신호 간섭이 생겨요. 옆 전화선이랑 혼선되는 것처럼 성능 떨어지고 오륜할 수 있죠. 아, 간섭 때문에요? 네. 그걸 막으려면 배선 사이의 절연 특성이 아주 좋은 물질, 그러니까 유전율이 낮은 로우 K 절연막을 써야 해요. 보통 유전율이 2.5에서 3.0 수준을 로우 K라고 부르는데 이 물질을 균일하게 증착하는 게 기술적으로 꽤 어려웠어요. 테스가 이 로우 K 절연막 증착용 PCBD 장비를 국산화했다는 건 D램 미세화 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중요한 기술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차세대 D램용 HD-ACL 장비는 또 뭔가요? 이것도 개발 중이라고요? HD-ACL은 High Density Amorphous Carbon Layer, 고밀도 비정질 탄소층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ACL 하드마스크의 일종인데 밀도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더 촘촘하고 미세한 회로 패턴 사이에 있는 아주 좁은 틈, 갭이라고 하죠. 거기를 빈틈없이 잘 채우는 능력, 이걸 갭필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주 뛰어납니다. 개필 능력이요? 네, 차세대 D램에서는 이 갭필 성능이 공정 안정성이나 수율 확보에 진짜 중요해질 걸로 보거든요. 지금 글로벌 기업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영역인데 테스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HDACL 장비 개발에 도전하고 있는 거죠. 성공하면 파급력이 꽤 클 겁니다. 와, 정말 다양한 장비들을 개발하고 있네요. 그럼 이 장비들 주로 어디에 납품하고 있나요? 고객사 보면 역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겠죠? 네,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들이 핵심 고객이죠. 2023년자를 보면 삼성전자 비중이 86%로 거의 압도적이었는데 최근 분석으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는 양사 비중이 거의 5대5 수준으로 비슷해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 비중이 좀 비슷해졌군요. 해외는요? 해외 고객도 있죠.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국내 매출이 한 72%, 그리고 중국 같은 해외 매출이 28% 정도 됩니다. 그럼 테스의 핵심 경쟁력은 역시 이런 기술력, 그리고 탄탄한 고객 기반, 여기서 나온다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딱 정리해보면 첫째는 외국 회사들이 꽉 잡고 있던 PCBD, GPE 같은 핵심 전공정 장비 국산화에 성공해서 기술력을 딱 보여줬다는 점. 둘째는 거기서 안 멈추고 BSD, 로우 K, HDACL처럼 시장이 필요로 하는 거, 기술 트렌드 변화에 맞춰서 계속 신규 장비를 개발하는 R&D 역량, 그리고 셋째는 뭐니 해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는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를 안정적인 고객으로 딱 잡고 있다는 점. 이게 테스의 아주 강력한 경쟁 우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쟁력이 최근 실적으로 바로 나타난 것 같아요. 2025년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완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였다면서요? 네, 맞아요. 2025년 2분기 매출액이 821억 원, 전년 동기 대비 36%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204억 원으로 무려 104%나 급증했습니다. 와, 이거 시장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정말 인상적인 실적이었죠. 104% 증가. 와, 뭐가 이렇게 잘 된 건가요? 배경이 궁금한데요. 크게 두 가지예요. 일단 국내 주 고객사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투자가 이제 좀 회복세를 보인 게 컸고요. 여기에 더해서 해외 D램 고객사 쪽으로 장비 판매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늘었어요. 이 두 가지가 딱 맞물리면서 실적 서프라이즈를 만든 거죠. 수익성도 엄청 좋아졌네요. 영업이익률이 22%나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익률이 좀 더 좋은 수출 비중이 늘어난 것도 있고요. 또 기술 난이도가 높고 부가가치가 큰 장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고단층 낸드용 장비라던가 D램 미세공정용 장비 같은 거. 이런 비싼 장비 판매 비중이 늘어난 게 영업이익률을 확 끌어올렸어요.
2025년 2분기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약 22.0%니까 이거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와, 22%면 정말 대단하네요. 재무 상태는 좀 어떤가요? 안정적인 편인가요? 네, 재무 구조는 아주 건전합니다. 2025년 6월 말 연결 기준으로 보면요. 부채 비율이 약 21.0%밖에 안 돼요. 아주 낮죠. 현금성 자산도 317억 원 가지고 있고요. 이익잉여금도 2,606억 원. 꾸준히 돈 벌어서 잘 쌓아왔다는 얘기고 영업활동으로 본 현금 흐름도 546억 원이나 돼요. 현금 창출 능력도 좋다는 거죠. 재고 자산은 한 530억 원 정도로 전분기보다 조금 줄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안정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실적을 좀 예상해 보려면 수주잔고 추이를 봐야 할 텐데 이건 좀 어떤가요? 수주잔고도 흐름이 좋습니다.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563억 원인데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2% 늘었고 바로 직전 분기 대비해서도 2% 증가했어요. 특히 2025년 들어서면서 회복세가 아주 뚜렷해요. 아, 25년부터요? 네, 분기별로 쭉 보면 24년 1분기에 222억 정도였는데 2분기에 460억, 3분기에 488억까지 갔다가 4분기에 잠깐 244억으로 주춤했거든요. 근데 25년 1분기에 552억으로 확 뛰었고 2분기에도 563억으로 계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SK 하이닉스랑 연달아서 큰 계약했다는 소식도 들은 것 같은데요? 아, 맞아요. 올해 1월에 135억 원짜리 계약했고 또 최근에 한 209억 원. 어떤 자료에는 291억 원이라고도 나오는데 아무튼 그 정도 규모 공급 계약을 또 연달아 공시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주 잔고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실적도 좋아지고 수주도 늘어나는데 주가 수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아직 좀 매력적이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 분석을 보면 12개월 선행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라고 하죠. 이게 한 1.2배 수준 정도로 평가되는데 이게 테스의 과거 평균 PBR이 한 1.5배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다른 비슷한 장비 경쟁사들하고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좀 낮은 수준이다 이런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실적 성장세나 미래 성장 가능성에 비해서 주가가 아직 좀 덜 올랐다. 저평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시각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하반기 실적 흐름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보면 2025년 3분기는 약간 좀 숨고르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반기에 워낙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됐던 그 기저효과도 좀 있고 일부 관세 관련 이슈 같은 것도 좀 맞물리면서 전분기보다는 매출이 한 16% 정도, 영업이익은 한 28% 정도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와요. 아, 3분기는 좀 쉬어간다. 네, 특히 삼성전자 평택 3공장 P3 관련 장비 매출 인식이 상반기에 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 규모가 좀 줄어드는 영향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4분기부터는 다시 성장할 거라는 기대가 큰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3분기에 잠깐 숨 고르고 4분기부터는 다시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 평택 4공장 P4죠. 그리고 SK 하이닉스 M15X 이런 대규모 신규 공장 투자가 이제 시작되면서 여기서 나올 장비 수주하고 매출 인식이 본격화될 거라는 점이에요. 이 신규갭 투자가 테스의 성장세를 다시 끌어올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주주들을 위한 정책들은 좀 어떤가요? 뭐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거요? 테스가 주주가치 쪽에도 꾸준히 좀 신경을 써온 편이에요. 2017년부터 자사주 매입을 계속 해왔고요. 2023년 말 기준으로 보면 전체 발행 주식의 11.27%나 되는 꽤 많은 자사주를 가지고 있어요. 배당도 2023년에 주당 500원 줬고 2024년에도 비슷한 수준은 주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분 구조나 혹시 전환사채 같은 거 발행해서 나중에 주식으로 풀릴 물량, 오버행 리스크 이런 건 없나요? 최대 주주는 주승일 회장으로 18.64% 가지고 있고요. 특수관계인 다 합치면 29.32% 정도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자료들만 봐서는 전환사채, CB나 신주인 수권부사채 BW 발행 내역 같이 당장 오버행으로 작용할 만한 거는 특별히 없어 보여요. 지분 구조는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좀 주목할 만한 이슈들도 있었죠. 한미 반도체랑 협력한다는 거 하고 R&D 센터 엄청 크게 짓는다는 거요. 네, 그 두 가지 다 테스의 미래 성장 전략하고 관련된 중요한 움직임이죠. 첫 번째가 한미 반도체하고 협력하는 건데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로 요즘 뜨는 하이브리드 본딩 있잖아요. 그 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같이 개발한다는 내용이에요. 아직 구체적인 건 더 봐야겠지만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회사들이 손을 잡는 거니까 시너지가 기대되죠.
아,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R&D 역량 강화인데 본사 부지에다가 한 700억 원 정도 투자해서 기존보다 8.6배나 큰 R&D 센터를 새로 짓고 있어요. 2025년 하반기에 완공 예정인데 이건 그냥 건물만 크게 짓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 기술 경쟁력 확보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 8.6배. 정말 공격적이네요. 그럼 종합적으로 봤을 때 테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들이 꽤 많아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몇 가지로 딱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2025년 들어서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수주 실적, 이게 가장 확실한 긍정적인 신호고요. 둘째는 삼성 P4, SK 하이닉스 M15X 같은 대규모 신규 팹 가동이 이제 곧 시작될 거라는 거. 여기서 나올 장비 수요 증가 기대감이 아주 크죠. 셋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BSD나 HDACL 같은 신규 장비들. 이게 이제 고객사 인증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 성장에 기여할 거라는 점입니다. 로우-K 장비 채택 확대도 물론 좋고요. 아, 그리고 시장 다변화 가능성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네, 맞아요. 기존에는 메모리 반도체, 특히 낸드 플래시 쪽 장비 비중이 좀 높았는데 최근에 파운드리,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위탁 생산 분야로도 PCVD, GPE, BSD 같은 장비 공급이 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해요. 전방 시장이 메모리에서 파운드리까지 넓어지면 성장 안정성이 더 높아질 수 있겠죠? 낸드 시장 자체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기술이 변하는 것도 테스한테는 좀 유리한 환경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고객사들이 V7, V8 넘어서 이제 V9, V10 세대로 낸드 기술 전환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2025년에는 낸드 시장 투자가 전반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많아요. 특히 낸드 플래시를 계속 높이 쌓는 거, 400단, 1000단 이상으로 가는 고단화 추세. 이거는 BSD 같은 새로운 공정 장비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는 핵심 동력입니다. 글로벌 경쟁사인 도쿄 일렉트론, TL, 이나 램리서치 같은 회사들도 낸드 관련 장비 전망을 좋게 보고 있다는 것도 우호적인 환경을 좀 뒷받침하고요. 예전에 삼성전자가 테슬라나 애플하고 차량용 반도체 협력 발표했을 때 테스가 삼성에 장비 납품한 적 있다고 해서 간접적으로 수혜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심리도 작용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같은 신사업을 키우면 주요 장비 협력사인 테스한테도 뭔가 떨어지는 게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죠. 실제로 2025년에만 323억 원 규모 장비를 삼성에 납품한 이력이 있기도 하고요. 자, 그럼 반대로 투자할 때 좀 조심해야 할 점, 리스크 요인들도 짚어봐야겠죠. 물론이죠.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주고객사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투자 계획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이에요. 반도체 시장은 아시다시피 사이클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업황이 안 좋아지거나 고객사 전략이 바뀌면 투자 규모가 줄거나 늦춰질 수 있어요. 이건 테스 실적에 바로 영향을 주죠. 또 최근에 나오는 관세 문제 같은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도 리스크가 될 수 있고요. 국내 그리고 소수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도 리스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매출의 상당 부분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라는 국내 소수 대형 고객사에 몰려 있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기반이지만 또 반대로 보면 이 회사들이 투자를 줄이면 타격이 클 수 있다는 양면성이 있어요. 해외 고객 비중이 한 15%에서 28% 수준이라는 걸 생각하면 여전히 국내 시장 의존도가 높은 구조죠. 계속해서 해외 고객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증권가에서는 테스를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평가는 어떤가요?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시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증권이나 메리츠증권 같은 다수의 증권사들이 테스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BOI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예를 들어 하나증권은 45,000원, 메리츠증권은 33,000원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시장에서 형성된 평균 목표 주가는 대략 한 33,700원 수준 정도로 파악됩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나 목표 주가 설정 근거는 결국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 BSD나 HDACL 같은 신규 장비의 성장 가능성, 낸드 업황 회복이나 고단화 추세에서 수혜를 볼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경쟁사들보다 밸류에이션이 좀 싸다는 매력, 이런 것들이 주요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오늘 테스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요약해보면 PCVD와 GPE 같은 핵심 전공정 장비 국산화와 기술력으로 성장해왔고 이제는 BSD, 로우-K, HDACL 같은 차세대 신규 장비 개발로 또 한 번 도약하려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라는 아주 든든한 고객 기반 위에
낸드 시장 회복과 고단화라는 우호적인 환경까지 맞이하고 있으니 분명 기회 요인이 많죠. 앞으로 테스가 계속 성장하려면 지금 개발 중인 신규 장비들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시장에 자리 잡고 점유율을 높여가는지, 그리고 파운드리 같은 새로운 시장으로 얼마나 성공적으로 다변화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 짓고 있는 그 R&D 센터 확장이 그냥 건물만 키우는 게 아니라 정말 글로벌 탑티어 장비 회사들과 경쟁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력을 확보하는 그런 결실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게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